그러면 수학이 좋아지는 3대 동력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호기심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뭐를 좋아하는 것은 그 대상이 뭐든지 좀 비슷합니다. 도파민 보상회로가 돌아가요. 그게 좋아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은 걔를 좋아하게 돼요. 도파민이 팍 분비되면 편도체에서 감정이 샥 느끼고 그 감정을 해마가 기억을 해요. 뭔 일이 있었길래 얘가 이렇게 좋아하지? 아, 꿀을 먹어서 그렇구나. 테니스 서브가 성공했구나. 수학 문제가 풀렸구나. 이런 걸 안다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수학 문제 도전하면은 도파민이 분비될 걸 기대하고 더 그거를 오랫동안 매달리게 만든다고요. 이게 도파민 보상회로가 돌아가는 건데, 이 도파민 보상회로가 어떤 대상을 좋아하게 만드는 핵심이고 미지의 불확실한 걸 뚫고 계속 도전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에요. 도파민 보상회로가. 그래서 도파민이 어떤 이유에서 분비 안 되는 사람은 도전을 안 해요. 힘들어해요. 모든 게. 그래서 어려운 거 이런 도전 같은 건 없어져요. 사실 도전이라는 게 인간 본성에서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에너지가 더 드니까 에너지를 최소로 해야지 되는데 왜 도전할까요?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에너지를 더 쓰게 만들고 더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까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인류가 생존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안주만 했어요. 알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외부 환경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뭐 늑대떼가 슉 타고 온다든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가뭄이 오고 있다든지 뭔가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거를 지적 호기심을 가지거나 뭔가 탐험해가지고 근처를 안 다녀도 되는 데를 좀 돌아다니지 않으면 먹이가 어디서 어떻게 변하는지 위험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안전하지만 미래의 변화가 닥쳤을 때 멸종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무것도 안 생기고 위험이 있지만 막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탐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니까 도파민 보상회로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거에 가동이 된다고요. 첫 시작이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시도를 해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보니까 저기 뭔가 사슴떼가 지나가는 길목이 발견됐네. 여기 물가에 사슴이 오후 3시마다 오네. 이런 부스럭 소리가 저기서 자주 나는 거 보니까 저기 뭔가 위험한 뭔가 변화가 있나 보다. 높은 데서 안 볼까? 사자가 있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했을 때 뭔가 발견을 하든 문제를 해결하든 사냥감을 잡든 과일을 따든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남이 시켜서 하면은 그 기쁨이 없어요. 피드백. 그래서 뭔가 도파민이 결과가 있으면 팍 분비돼요. 이 분비되는 게 피드백이에요. 보통은 성공일 때 분비되는데 이게 우리 인류가 새로운 거를 학습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이 도파민이요. 모험을 하고 사냥을 떠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농사 기술을 발견하고 채집하고 이런 거가 다 도파민 보상회로가 학습과 탐구를 밀어붙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본성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교육 말고. 어디냐면은 게임입니다. 게임 산업에서는 사람이 그 게임을 점점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이 학습 본능을 엄청 연구했어요. 탐구 본능을 엄청 연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게임이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뭔가 만만한 걸 던져서 그 다음에 스스로 뭔가 시도하게 만들어요. 별로 툴이 복잡하지 않아요. 처음엔. 그래서 혼자서 이것저것 해요. 하다 보면은 성공. 그럼 고단 뻥 터지고 뭐 점수가 올라가고 레벨이 나고 빵빠르빵 노래가 나오고 이러면서 피드백을 줘요. 바로. 그러면 우리가 뭔가 했더니 뭔가 좋은 게 됐네. 도파민이 살짝 분비돼. 그러면 기억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구나 해서 살짝 중독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그 다음 2단계로 전진을 해요. 그래서 또 뭔가를 했더니 좀 더 어려워. 그런데 성공했어. 이 과정이 점점 커지면서 그 게임에 맛을 들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게임이 얼마나 맛이 드냐면 중독까지 돼서 막 그래요. 그거를 구성하는 게 호기심 자율성 피드백입니다. 이거 중에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피드백이 없다고 쳐요. 성공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또 똑같은 문제가 나와. 시시하게. 또 성공했는데 또 똑같은 문제가 나와. 애들 입장에서는 한 문제 풀었는데 또 비슷한 문제 또 풀어. 제가 오늘 또 상담을 했어요. 어떤 학생이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수와 관계되는 데를 풀었어요. 몇 번 반복해서 풀 계획이었어요. 근데 100문제를 추가로 더 받은 거예요, 학원에서. 많이 풀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그렇죠. 자전거, 수영 이런 거 100번 더 하면 더 잘하죠. 근데 수학 문제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수학 같으면은 그 문제를 곰곰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재구성하고 그런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활용 문제, 부등식의 활용 문제가 정복이 돼요. 많이 푼다고 아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푸는 거는 안 돼요. 연산 이런 자동화를 해야 될 거는 많이 풀면 좋지만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한 문제를 어렵게 낑낑거려서 해결했어. 근데 또 비싼 문제 또 오는 거예요. 나중에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호기심, 자율성, 피드백 이런 게 꼭 필요하고 그게 성장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점점 강해져요. 이게 수학이 좋아하는 3대 동력입니다. 이거 살려주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자율성이 없어도 재미없죠. 시키는 대로 하면.